내분에 대한 건데 내분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안에서 나눈다. 맞죠? 한자죠? 안내, 나눌 분. 그렇죠? 안에서 나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x1이라는 점, 우리가 보통 수직선에선 괄호 하나만 써요. 콤마 없이. B라는 점, x2가 있다고 합시다. 한 점 P라는 게 있어서 그 P라는 애가 이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AB를 점 P가 M 대 N 내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AP 대 BP가 M 대 N임을 이야기해요. 이때 그 내분 점을 찾고 싶은데 AP 대 BP가 M 대 N이라는 것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멘트 때문에 BP의 길이 뭐예요? X2 마이너스 X죠? 거기다 M을 곱한 것과 AP, X에서 X를 뺀 거죠? N을 곱한 게 같다라고 보는 건데 난 지금 이 둘은 알고 있다는 전제로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라서 x에 대해서만 남기고 x는 우변, 나머지는 좌변을 넘기면 mx2 더하기 nx1은 m 더하기 n의 x. 결론적으로 x는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이 됩니다. 이 내분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분하는 비율과 그 기준이 되는 점을 안다면 우리가 내분하는 점, m 대 n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분이 있으면 당연히 뭐도 있어요? 외분이 있겠죠. 이건 지난번에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 적혀 있을 텐데 적읍시다. 외분. 외분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 현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있었고 근데 현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이게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뭐 엄청 다르진 않아서 설명할게요. A라는 애가 X1, B라는 애가 X2가 있을 때 Q라는 애가 다음과 같이 있어서 AB를 점 Q가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것은 AQ, ABQ가 M 대 N이잖아. 그럼 AQ가 BQ의 길이가 M 대 N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외분. 밖에 있죠? AB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죠? 밖에서 몇 대 몇이냐라는 것을 쓴 거고요. 이때 X는 저것과 비슷하게 구하면 그냥 쓸게요. M-N분의 MX2 마이너스 NX1. 다른 점은 하나예요. MN, MX2, NX1은 똑같은데 가운데만 빼기로 바뀝니다. 그럼 이걸 외분한다. 외분점이라고 말해요.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팔 페이지 적는 거예요. 그쵸? 8페이지에 개념 쓰는 데다. 자, 근데 이게 1차원이죠. 맞아요. 수직선이 1차원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이 단원 이름이 뭐야? 평면, 좌표, 좌표, 평면 2차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것도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x1, y1 x2, y2라는 애에 대해서 이걸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데 그 p
A, B의 M 대 N 내분점 P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냐? 저기 X에 대해서 쓴 거 있죠? 그대로 Y로도 쓰면 됩니다.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콤마 M 더하기 N분의 M, Y2 더하기 N, Y1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이유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X축과 Y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렸다고 하죠. 중학교 때 배웠던 바에 의하면 여기가 빗변이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맞아요?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잖아. 그쵸? 이해가 잘 안 가나요? 요거가 이해가 잘 안 가나요, 혹시? 여기가 뭐 3대 2다. 여기 길이가 3a면 여기 길이가 2a죠. 닮음이잖아. 여기가 2a면 여기도 2a겠지. 여기가 3대 2라서 여기가 3b면 여기가 2b라고. 닮음이니까 길이 b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M 대 N이다 마찬가지로. 즉, 요 좌표의 X좌표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며 여기 있는 Y좌표는 Y1과 Y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표현으로 각각의 X좌표끼리 M 대 N 내분점, Y좌표끼리 M 대 N 내분점 해주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내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중점을 구한다면 중점이라는 표현은 1대1 내분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M과 N이 1인 거라서 2분의 X1 더하기 X2 콤마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룰 수 있죠.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뭐 2차원에서 외분점도 똑같아요. 근데 뭐 이것만 적어두고 적당히 응용합시다. 어차피 많이 나오는 주제 아니니까.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외심, 내심과 더불어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무게중심은 세 점이 있을 때 A의 x1, y1, B의 x2, y, C의 x3, y3이라는 게 있어서 무게중심은 뭐라고? 무게중심 어떻게 찾는다고?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 여기 중점에다 선 그린 거. 그쵸? 중점에다가 선 그린 거. 중점에다 선 그린 거 하면은 정확하게 맞닿고. 그걸 우리가 무게중심 G라고 하는데 그게 이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말하죠. 즉, 이 G라는 것은 BC의 중점 M이라는 게 있을 때 AM의 2대1 내분점이 됩니다. A라는 애가 x1, y1, M이라는 애가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더하기 y3이라면 얘랑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이걸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내분점 공식 m 더하기 n분의 3분의 이거의 2배 더하기 이거의 1배 3분의 얘의 2배 그리고 저거의 1배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써집니다. 이게 무기중심 좌표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이디어 자체는 이겁니다. AM의 2대1 내분점이란 건데 그 결과가 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쵸?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 더하기 y3이잖아요. 이 무기중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것과 여유가 된다면 직선의 방정식도 조금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근데 지난번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 알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많이 이용할 겁니다. 여러분도 공식을 쓰고 싶은 마음 알겠는데 쓸 거 적당히 쓰면서 그림으로 최대한 문제 푸세요.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보던 그림이잖아, 맞지? 그 중학교 식으로 많이 풀 거라고. 그림은 그림답게, 도형은 도형답게 웬만하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걸 너무 공식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렇게 집착하면 문제 풀이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도형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게 습관 들이면 갈 길이 많이 괴로워집니다. 그래도 뭐 쓸 건 써야 되니까 4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아직 벌써 외웠을 리는 없으니까 써놓고 가죠. A가 x1, y1, B가 x1, y2에 대해서 A, B의 m 대 n 내분점은 m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분의 my2 더하기 ny1. 무게중심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관련된 이야기 45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삼각형 ABC에 대해서 BC의 한 점 P에 대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B는 BC의 M 대 내분점이다. 일단 정삼각형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정삼각형이란 말을 했으면 그걸 일단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삼각형 그리라고. 보통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극단적으로 그냥 학교 내신 기준으로 중학생답게 표현하면 A 맞는 친구들의 절반은 이거 그림부터 못 그립니다. 못 그려요. 그냥 안 그린다고 나는 표현을 하겠어. 그릴 생각조차 하지 않죠. 문제에서 안 말해쳤으니까. 쓰는 겁니다. ABC라는 것을 C, 0, 마이너스 C, 0, 0, 루트 3C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1대 1대 1,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는 1대 1대 1이죠. 이때 중점을 원점이라고 찍었을 때, 왜냐면 대칭성을 유도하기 위해, 그럼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 관계가 성립되고 그 비율 관계에 따라 좌표들을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모의고사 학교 내신 기준으로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을 가르는 주제가 됩니다.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BC 위에 한 점 P라고 했으므로 P라는 것을 적당히 x, 0이라고 잡습니다. 그럼 AP의 제곱, BP의 제곱 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x제곱 더하기 3c제곱,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0, 이거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인데, 그럼 이거 전개하면 2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4c제곱이죠. 얘가 최소가 된다라는 멘트.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를 이야기할 땐 우리가 2차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표준형. 2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2분의 c의 제곱 더하기 2분의 7c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c일 때 최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c라는 건 뭐냐면 여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분의 c, 0이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 길이가 2분의 c일 때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2분의 3c가 되죠. 그래서 이 P라는 애는 BC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우리가 저 그림 보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둘을 더해달라고 말을 했고 1 더하기 3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줘요. 저 그림의 좌표를 쓰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저거 못하는 게 학교 기준으로 70%입니다. 70% 저거 못 써요. 그러니까 저거 쓰기만 해도 30% 안에 드는 거야. 10명 중에 3명 안에 드는 거라고.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저거 못 쓴 애들이 70%야. 일반고 기준으로. 뭐 물론 그 중에 70%,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절반은 어차피 학교 공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절반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거지만 그 절반에서 40%, 절반의 40%는 저걸 못 쓴다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맞죠?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9번 이어서 볼게요. 4,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2, 4,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2, C, D, A. M과 N이라는, 사실 A, B라는 애가 AB 가운데 저기 사이에 X축이 있고 AC 사이에 Y축이 있으므로 A라는 결론적으로 뭐 이쯤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었을 때, 또 이렇게 이었을 때 X축이 그 사이에 있고 Y축이 이 사이에 있는데 그쵸?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여기 길이가 M 대 N이며 빗변의 길이가 M 대 N, 이 주황색을 기준으로 여기 길이가 AC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했으니까 여기가 M 대 N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비율 관계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해요. 아까 전에 그 그림을 본다 했죠. 물론 이걸 내분적 공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그냥 그림을 봐도 됩니다. X축, Y축이 수선의 발 내리고요. X축이 수선의 발 내린다고 하면 여기 길이는 B고요. 여기 길이는 4입니다. 여기 길이는 2고요. 여기 길이는 A예요. 즉 주황색을 기준으로 M 대 N이라는 건 A 대 2라는 걸 의미하고요. 파란색을 기준으로 M 대 N이라는 건 B 대 4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M과 맞닿아 있는 게 M 대 N은 A 대 2잖아. M 대 N은 B 대 4잖아요. 그렇죠? 이건 깔끔하죠. 그럼 이 둘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즉 2B는 4A, B는 2A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A와 B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말을 했으므로 될 수 있는 순서,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개수는, 즉 A라는 거의 개수는
1,2가 될 수도 있고 2,4가 될 수도 있고 3,6이 될 수도 있고 4,8이 될 수도 있고 5,10이 될 수도 있는 총 몇 개? 5개가 가능합니다. B와 C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A의 개수에 따라 A, B, C의 개수가 결정되는데 A, B, C가 다음과 같이 5개 가져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그림을 통해 이해해 주면 좋겠어요. 매분점, 외분점 공식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떻게 봐도 그림으로 보는 게 편하지 않냐는 거지. 그렇죠? 이어서 52번. 매분점의 활용. (0,6) 을 갖고 하나, 그리고 3,4를 하나 갖고, C라는 애는 직선 AB 위에 있으며 A 좌표가 0보다 작은 A, B래요. 그러니까 C라는 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45라고 되어 있는데 OAC의 넓이가 45.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밑변이 누구죠? 이 그림에서 밑변이 누구야? 높이는 누구야? 보기 편한 거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혼탁해 져 있어요. 밑변을 예로 잡는 게 좋죠. 그렇죠? 높이가 2개 있는 걸로 보는 게 깔끔합니다. 그럼 삼각형이 2개짜리인 거죠. 그렇죠? 이러면 편하거든. 맞아요. 전체 넓이가 45인데 명확하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잘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삼각형 넓이 얼마니? 밑변의 길이 얼마? 6 곱하기 높이 얼마야? 높이 얼마야? 3이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넓이가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9입니다. 전체가 45라고 했으므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얼마여야 돼요? 얼마여야 돼? 36이어야 돼. 그치? 맞아? 근데 밑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야? 다시 한번 말해주면 6이야. 그럼 높이 얼마예요? 여기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얼마예요? 12여야 하죠. 그래요. 자, 근데 이 주황색 선을 보면 여기가 3일 때 여기 길이가 2였지. 그쵸? 3, 2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12면 얘 얼마겠어? 8이겠죠. 왜? 닮음이니까. 둘이 AA 닮음이잖아. 여기랑 여기 각도 같고 90도고. 여기가 3대 2면 여기는 12대 8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C의 좌표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12, 여기가 8이라는 건 6에서 8만큼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4가 되는 겁니다. 맞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38. 이렇게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삼각형들의 닮음을 이용해서 좌표를 우리가 쓸 수 있다. 그쵸?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래 원본 문제는 아마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여기가 넓이가 9이니까
여기가 1대 3 내분점이다 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내분점 공식 이용해서 풀도록 하는 게 원래 문제풀이 의도였을 거예요. 0,6이 얘와 얘의 3대 1 내분점이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해도 야, 4대 1 아니냐? 4대 1 내분점이다. 이런 걸 이용해도 괜찮습니다만, 괜찮죠? 틀린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문제를 풀려면 이 그림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림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이미 답이 다 나와버리는 거를 굳이 식으로 표현해야 되냐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도형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만 해도 문제는 생각보다 손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참고용으로 적어주세요. 그 56번 위에 빈 공간에 56번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알았죠? 뭐냐면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 ABC에서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여기도 M 대 N으로 내분하고 여기도 M 대 N으로 내분한 새로운 삼각형이 있다고 합시다. 점에 이름까지 붙이죠. DEF라고 합시다.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일치합니다. 이게 간혹 나오는데 적어주세요. 그냥 이 그림이랑 함께 적어주기 바랍니다. M 대 N으로 내분한 점들로 만들어진 새로운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동일해요. 아예 동일합니다. (57번은) 사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좀 했죠? 이게 31번 문제인데, 그렇죠? 31번이랑 똑같은 주제예요. 이거는 그냥 간추릴게요. 굳이 31번에서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지 않네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을 최소로 하는 점 P는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인데 최소로 하는 점 P는 이건데 이거는 무게중심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소로 하는 점을 찾아보니까 그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 플러스 Y3이에요. 근데 이 식이 지금 저 앞에도 썼지만 무게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을 최소로 하는 점 P는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냥 2차 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이거 2차 함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2차 함수 꼴이라 했잖아. 그래서 2차 함수 표준형으로 문제 바꿔주면 되는 건데 그럼 나오는데 그냥 번거로우니까 생략할게요.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이랑 마름모의 성질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평행사변형 성질 하나씩 불러볼까요? 불러. 그렇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대변의 길이 같다. 그 다음 뭐라고?
다시 말해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맞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 다음 동환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다. 유주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리고 현서 사실 이건 성질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우리가 3번 원래 평행사변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 같다. 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이거 두 개입니다. 이 두 개를 좀 많이 써먹어요. 그렇죠? 이 두 개를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5번을 굳이 이름 붙일게요. 그럼 마름모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현서야? 내변의 길이가 같다. 또 연이야? 엄마? 그건 여기서 다 했던 거잖아. 그쵸?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라는 표현. 둘 다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62번 한번 아니다 58번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평행사변형 ABCD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점이 ABCD가 순서라는 거야. 알았죠? B랑 C 사이에 D를 들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1,4가 A가 이렇게 있고요. 5,0이 여기 이쯤 있겠죠. 8,4가 뭐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D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쪽이 이쯤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D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러한 평행사변형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야만 합니다. ABCD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재에서 풀이를 교재에서 보통 원하는 풀이는 다음과 같죠.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합니다. AC의 중점은 2분의 7,4가 되겠고요. BC의 중점은 2분의 5 더하기 X, 2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 둘이 같으므로 X가 2라는 것과 Y가 8이라는 것, 그래서 D가 2,8이라는 것을 구하는 방법. 이걸 보통 문제풀이에서 원합니다.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근데 제시하고 싶은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은 얘입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그냥 X축과 Y축의 수직인 평행인 선을 그었을 때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평행하고 길이 같으니까 둘이 합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에서 얘까지 x가 3만큼 바뀌고 y가 4만큼 바뀌었죠. x가 3만큼 바뀌고 y가 4만큼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x가 3만큼 바뀌고 y가 4만큼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고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기 삼각형과 여기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 문제를 풀어도 좋아요. 어떻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두 방법 다 기억해 주는 걸 추천하죠. 거듭 말하지만 나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풀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아마 내 설명을 못 알아듣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형 12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내각의 이등분선. 여기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있어서 여기에 D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아이디어는 뭐다? AB 대 AC가 BD 대 BC, CD다. 뭔 말이면 얘 대 얘는 요거 대 요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까먹죠. 보통 까먹습니다. 보통 까먹는데 배웠어요. 그렇죠. 이건 안 배웠을 겁니다. 이건 안 배웠을 건데 교재에는 나와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외곽의 이등분선 이거는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나 때도 교육과정이 없었어. 나 때도.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이건 교육과정이 없던 내용이에요. 근데도 아직까지 문제집에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똑같습니다. 외곽이라는 것은 여기가 내각이니까 외곽 여기죠. 이거의 각의 이등분선이 있어서 거기 D를 잡았을 때 똑같아요. 아이디어는 그냥 AB 대 AC는 BD 대 CD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아요. 문장이. 대신 생겨먹은 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AB 대 AC 여기가 M 대 N일 때 M 대 N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다르죠. 멘트 자체는 똑같아요. 요의 ABC가 이거야?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고. 외곽은 이겁니다.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요. 여기가 이등분선인 것처럼. 여기에서 이 각, 외곽을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BC의 연장선에 있는 그림인 거죠. 이건 모르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내가 평면적 펼 때부터 이야기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은 성질들을 배웠고 까먹었을 수 있다고. 근데 그걸 다시 안 적고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성질은 안다는 게 전제입니다. 안다는 전제하에 학교 시험이 나와요. 알았죠? 다 안다라는 게 전제예요. 아, 66번 보죠. 그럼 다음과 같이 A라는 게 3,1 여기가 0,0 B라는 게 2,-1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슉 그려서 연장선에 D를 잡았대요. C네. 이 C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길이가 루트 10이고 여기 길이가 얼마니? 1,
2 루트 5라서 여기 대 여기가 루트 10 대 루트 5가 아니라 루트 2 대 1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말했죠. 삼각형으로 풀겠다고. 여기가 루트 2 대 1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 대 1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야지 둘 더하면 루트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외분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아까 말했다시피 A, B, C가 있을 때 여기가 5 대 2라는 건 여기가 3 대 2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근데 봐봐. 여기 삼각형이 2, 1이거든? 그럼 여기 삼각형은 몇이랑 몇이냐는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루트 2 마이너스 1 대 1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갈 때 얘의 길이는 얼마냐면 이 A 마이너스 여기가 A, B잖아. 그치? A 마이너스 2라는 게 여기 길이가 2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곱한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 B를 뺀 거죠.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1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곱한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얘는 2 루트 2 더하기 1이고요. 얘는 루트 2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에다가 2 루트 2 더하기 2를 더한 꼴이고 B라는 거는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2 더하기 1을 뺀 값이 돼서 A에서 B를 빼면 얼마예요? 얼마냥? 4, 6 더하기 3 루트 2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건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그냥 간단합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식으로만 문제를 풀었지 생각이란 걸 안 했어요. 안 했다고 하면 좀 그런가? 상처받나? 덜 했어요. 덜 해서 그렇습니다. 삼각비 파트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비율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별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여기가 A, B, C라고 하죠. 여기가 D예요. 길이 얼마죠? 둘이 닮음이라고 합시다. 이 길이 뭐라고 써요? 이런 연습을 안 했다는 거야. 삼각비 할 때. 삼각비 할 때 그냥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갖는 많은 문제점은 중학교 때 그냥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머리를 혹사시켜서 몸을 편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방향인데 머리는 편하게 하고 몸은 고생시키고 좋지 않아요. 여기랑 여기 길이를 구한 거라고 합시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둘이 닮음이라는 것은 여기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가 A분의 C고 C분의 A고 뭔 소리야? 사인 세타가 C분의 B고 코사인 세타가 C분의 A입니다. 여기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D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고 코사인인데 계속 사인이라고 하네. 여기 길이는 D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가 세타, 여기가 만약 30도야. 여기가 4야. 그럼 여기 얼마야? 2랑 2루트 3인 걸 너희는 어떻게 해? 2대1 대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까지는 한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뭐라 그러는 거야? 이런 중학교 때 이런 문제 있잖아. 여기 뭐 사인 20도래. 여기가 4야. 그럼 여기 길이 얼마야? 하면 뭐 써? 뭐 어떻게 써야 돼요?
2대 1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는 외워서 한 거야. 그냥 외워서. 그리고선 이거는 처음 봐요. 이런 거지. 야, 똑같은데 어떻게 처음 봐. 아까 30도에서 20도로만 바뀌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는데. 사인 20도는 당연히 모르지. 하지만 이건 쓸 수 있지. 4 사인 20도라고 써야지. 4 코사인 30도라고 4 코사인 20도라고 써야지.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도 당연하죠. 얼마예요? 그냥 d 곱하기 c분의 a고요. d 곱하기 c분의 b입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걸 쓴 겁니다. 그걸 쓴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여기도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을 비율을 곱해주면 되고 여기다도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에 대한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율 관계를 연습하는 겁니다. 알았죠? 거듭 말합니다. 머리를 고생시키고 몸을 쉽게 가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에요. 시험 때는 주먹구구식이라도 하는 게 맞아. 그게 맞지, 시험 때는. 근데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최대한 머리를 고생시켜야 돼요.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거죠, 그렇죠? 이런 거 계속 쓸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가 계속 사용합니다. 뭐 도형의 방정식 잠깐 쓰고 그 다음에 뭐 당분간 또 1대 1대 루트 2랑 2대 1대 루트 3하고 안 나와요. 그리고선 공통수학 다음 대수라는 과목에서 저걸 주제로 그냥 한 단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69번.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그냥 관계식이라는 거예요. 관계식. 관계식을 써라. 자취라는 표현은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인의 발자취를 찾아서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국어나 뭐 도덕 역사 시간에. 그렇지? 자취라는 건 흔적이에요. 그 흔적에 대한 방정식. 그러니까 어떤 x, p라는 애가 x, y라는 어떤 점들이 1년 내에 관계식을 가지면서 점을 찍는데요. 그 점들이 모였을 때 그게 하나의 도형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어떤 규칙을 마음속에 갖고 발자국을 찍으면서 가. 그리고 다 찍었을 때 무슨 그림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식을 써보라는 거죠. 69번도 그러한 유형입니다. 8,-5와 4,1이라는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규칙만 쓴 거죠. AP 길이와 BP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 써주는 겁니다.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x 10y 마이너스 1 플러스 12y 더하기 얼마죠? 17, 8, 64, 92, 0 이렇게 되네요. 4로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3 0 얘가 내가 찾는 자취의 방정식이라 한다 하죠. 이건 참고로만 해봅시다. 뭐야?
8,-5랑 4,1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죠. 맞아요? 요런 애들이야.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는 거 맞아? 요런 애들이죠. 같은 거리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거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P를 찍어달라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꼭지점을 지납니다. 즉 AP랑 BP가 같도록 하는 P는 AB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같은 멘트입니다.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멘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인식해줘야 돼요. 수직 이등분선 찾으라는 멘트도 저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야, 내가 말이 너무 많았지? 10분 남았네? 자.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애매해. 이러면 숙제가 너무 적은데, 맞지? 숙제가 30문제밖에 없네. 끔찍하다, 진짜. 원래 도형이 방정식 파트가 내가 설명할 거가 좀 많은 주제들이 있죠. 그래서 좀 천천히 나가게 되겠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도형이 방정식은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심해서 문제를 풀어보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기는 좀 일른데 더 나가긴 너무 시간이 모자라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숙제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좀 일찍 마무리를 하지만 여러분 숙제 안 한 친구들이 많은데 숙제 하고 가기로 했으니까